안녕하세요. 고명원 아카데미 1기 27호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 하다가 최근에 지인 2명이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별로 그렇게 보통의 분들은 겪을 일은 아닌데 이제 제 주변에 임대사업자가 많으니까 임대사업자 중에 저도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은 또 드물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과태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임대사업자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항목들이. 근데 그 중에 각 항목별로 이거 안 하면 뭐 500만 원, 이거 안 하면 1000만 원, 이거 안 하면 3000만 원, 뭐 이렇게 세세하게 항목들이 되어 있고, 제 지인 2명은 항목이 달라서 과태료 금액도 다른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친구는 이제 원룸이 1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통건물로는 3개가 있는 거죠.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임대사업으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니까 뭐 세금 혜택을 조금 보긴 하는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본업도 있고. 근데 거의 다 근데 월세이기 때문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데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전세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몇 년 전에 가입을 안 해준 게 문제가 돼서 지금 과태료가 전세금의 10%가 부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2천 원룸이니까 지방의 원룸이니까 1억 2천인데 지방 광역시거든요. 그러니까 1,200만 원 과태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라는 대로 과태료가 나왔지만 내라는 대로 내지 않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고 뭐 잘못했다고 소명도 쓰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지금 그 걔가 살고 있는 지역의 판사님한테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조건을 제출하면 감면을 어느 정도 해줄 생각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말을 전달했다고 하시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의무를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뭐라고 판사님이 이제 엄청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판사가 우리나라 상황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랬고, 근데 걔는 그게 만약에 1,200만 원이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감액된다 그러면 걔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의 신청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이의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절차가 몇 번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하고, 걔는 부자인데도 그 나라에서 내라는 과태료를 그대로 다 내지 않고 어떻게 하던 이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몇 개월 필요하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잘 아니까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또 다른 분은 요번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서를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2년 전에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들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00만 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좌절을 엄청 하신 거죠. 저는 보통 이제 계약서 쓰고 임대사업으로 등록해놓은 아파트에 대해서 계약서를 쓰고 이제 3개월 이내로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해서 계약 신고를 하거든요. 그것도 의무니까요. 근데 이분은 이제 직장인이니까 렌트홈이라고 임대사업자를 위한 사이트가 있어요. 렌트홈에다가 이제 사진 찍어서 스캔 떠서 이제 뭐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다 해놓고 막판에 이제 제출을 안 눌렀던지 뭐 그런 2년 전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증보험은 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청 담당자가 500만 원에서 보증보험 가입했으니까 50% 감면해주겠다. 부청 그 해당 업무 담당자의 재량이 있나 봐요. 그것도 뭐 시행령에 나와 있던지 하겠죠. 그래서 250만 원이 됐고, 그다음에 과태료는 20% 할인해 주게, 그러니까 이의제기 없이 빨리 내겠다 하면 20%를 할인해 주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해서 200만 원 최종 해서 이제 200만 원 낼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제 그 전산으로 이제 나라 일 공무원 뭐 이런 일 처리를 할 때는 꼭 중간중간에 사진을 찍으시던지 아니면 마지막에 최종 제출을 하고 그
제출했다는 접수증이나 확인증 같은 걸 인쇄해서 보관을 해놓으면 그게 만약에 이렇게 몇 년 후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전산에 안 남았을 경우에 컴퓨터는 뭐 해킹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에 그걸로 소명을 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확인증이나 뭐 이런 소명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과태료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금액의 과태료도 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큰 혜택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큰 아마 제일 큰 금액의 과태료들일 거예요. 그 금액의 과태료들이 제정되어 있고 이 법은 또 아직 바뀌지도 않아 있고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임대사업자 혜택을 보려면 지켜야 될 룰들이 많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좋고 날씨도 좋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